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사실 이제 강의 수준 자체는 이렇게 아주 고급 내용을 사실 다룬다기보다도 실전에 사실은 빨리빨리 써먹을 수 있는 걸 사실은 이제 중급 수준에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이제 중급 정도의 지식으로서도 뭐냐면은 이 명리 해석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 빨리빨리 하는 것을 더 트레이닝 하는데 더 초점을 저는 좀 맞춰서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실제로 실관을 할 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수준을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높여서 갈 거냐 아니면은 요 정도에서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논리들을 그냥 바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강의 수준을 맞추는 문제부터 조금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고급으로 가도 좋다. 막 혼자 그렇게 제가 혼자 막 달리면 이제 뭐 따라오는 분들이 있고 또 못 따라오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의의 효율성이 결국은 이제 기왕 공부를 시작한 거는 자기가 최단 10분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를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더 조금 이렇게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수준의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빨리빨리 써먹게만 하고 왜 원리적으로 그러냐 하는 부분을 조금 줄이는 것이고 요쪽 부분은 뭐냐면은 원리적인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하는 반면에 케이스만 해두고 넘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어차피 좀 제한된 시간 속에 해야 되니까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서 한두 케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일일이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게 더 나을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일주일하면 그냥 갑일주 가지고 한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3시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 논리를 다 이제 소화하고 계신 분들도 뭐 때문이다 챙기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접근과 활용을 좀 쉽게 하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지금 이 다 수준이 지금 이제 뭐 시험도 치시고 이랬는데 3주는 그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가고 마지막 그 4주 차이는 썸머리를 해가지고 아주 고급 논리를 쓰면은 그러니까 3주를 여기다가 배분을 하고 1주를 완전히 이건 썸머리로 가야 되고 1주를 써야 되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여기다 중급에다 그냥 3을 쓰고 여기다 1주를 쓰고 이렇게 한 달에 4주로 봤을 때 저 비율을 좀 맞춰서 미리 좀 눈높이 이걸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하면 이제 강의 자체가 좀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자기 수준하고 좀 잘 안 맞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제가 볼 때는 요 방식이 조금 더 나을 건데 단순무식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 다음 왜 하는 거는 본인이 혼자 공부해보고 질문거리로 해서 다음 시간에 물으러 오시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이 좀 잘 아는 분들은 또 지루해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장단점이 어차피 생기는 거니까 이쪽 방식을 하면 잘 아는 분들은 좀 지겨워할 수도 있겠죠. 지겨워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죠.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제 원리적인 접근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질 거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좀 깊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나 또 질문 같은 걸 이렇게 좀 하시려는 분한테는 또 이쪽에 완전히 맞춰드리기가 좀 어려운 어떤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게 좋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게 써먹기는 훨씬 이게 빠를 거다는 거죠, 이게. 써먹기는 훨씬 이게 빠를 것이다. 어느 쪽으로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A, B, 아이고,
전부 다 귀족들만 계시는가 봐. 배달된 우유만 뭐 드시는데. 자, 1번 패턴을 원하시는데. 1번. 2번은, 2번. 2번이라도, 이거 뭐 주최측 논것 같네요. 그 수준이 예. 현재를 쓰기 강화니까 확실히 고급 중급을. 고급 중급의 기준이, 예.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 부분부터는 조금 이제 심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게 좀 고급 논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두어서 많은 응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연구를 할 때 어떤 논법을 가지고 간다는 데서 이제 굉장히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쪽 논리를 더 위주로 가다 보면. 이런 거 똑같은 거 비유를 들자면, 요 방식으로 하면 아예 그냥 우리가 가벌병정을 다 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신 이렇게 하면 그죠? 여기 있는 논리로 그냥 식신이 오면 뭐 어떠고 이렇게 쭉 하면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갑일주일 경우에 뭐는데 아예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아예 애들은 갑일 경우에 사를 봤을 때 어떻고 이걸 오히려 그냥 그대로 케이스를 아예 다 써가지고 가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시간은 좀 더 늘어나겠지만 요 케이스 다 차이점들을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양적으로 좀 많이 외울 거냐, 외워버릴 거냐, 아니면은 원리적으로 이해해서 전체를 본인이 응용해 쓸 거냐, 이 차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요. 예. 그게 다 좋긴 좋은데, 아무도 시간적으로 제약이 될 것 같고,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요 방식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한 대충 지금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대충 기간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좀 잘 나가지면 뭐 한 4, 5개월에 딱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것이고, 조금만 늦춰지면 6개월 정도, 뭐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중간에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게 있어서 만약에 미뤄지고 하면, 예. 그래서 첫 달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명을 해나갈 때, 감명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될 것들, 이런 걸 같은 좀 훈련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 3, 4, 한 석 달 정도 제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2, 3, 4 요 안에, 실제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격국이나 오행로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일주가 왔다. 그러면 갑일주가 왔는데 지지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떠들어라.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질문이 걸리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많으냐 적으냐, 질문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제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좀 늦게 나갈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 갑일주부터 개일주까지의 케이스, 그걸 하나 일일이 다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절반쯤 하다 보면 거의 이제 원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접근이 되기 때문에 직독직해가 되는 거죠. 직독직해. 보는 순간에 그냥 주르륵 그렇게 감명의 어떤 결론을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두 번째 달부터 한 5개월 사이에 맨 마지막에 썸머리를 한 주나 2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이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정리를 갖다가 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됐으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떤 테마에 대해서 좀 이제 다루고 가자 하는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양적인 배분을 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수업 계획서를 제가 내드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세요. 이렇게 미리 왜냐면 앞으로 6개월 거를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오행론에 대해서 원론을 한 번만 더 다루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강의 속에서 꼭 본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난 직업론을 막 틀림없이 좀 마스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또 이렇게 말로 하라면 이렇게 하시기가 좀 그런 미 번거로우면 아예 그냥 메모를 해서 넘겨주세요. 우리 박 팀장님한테 메모해가지고 나는 이건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중간중간에
케이스에 해당할 때, 예,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요.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그런 분, 너무 많은 분들은 이제 결국 다시 또, 예, 전화초등 강의 들으러 가셔야 되고, 예. 저 정도로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또 바라는 바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왜냐면 오늘은 그냥 그 강의 내용을 갖다 채우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자. 이걸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니까요. 다 여기도 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뭐 여러분 계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명리에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뭐 지금 편안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중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예. 어차피 자기 나름대로 왜 그럴까를 외자를 붙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모르면 예, 예. 조합해서 묻든지 예, 예. 또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노는든지 예. 그렇게 하는 이거 보신 분들 제 나름대로 다 체크는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어디다 끼워야 끼워 있나 드려야 되는데, 사실 유년법을, 이거 사실 뭐, 유년만 이제 잘 꿰뚫을 수 있으면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감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년을 어디다 끼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저 뒷부분에 끼워내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는 뭐, 강의해드리는 내용을 봐서는 맨 뒷부분을 넣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빨리 말씀하시라니까요. 예. 듣고 난 뒤에 또, 뭐, 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저는 그 중학교도 비디오 테이프를 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지나갈 때 예. 전공 부분이 있다니까. 예, 전공 부분. 전공이 직업으로 넘어갈 때 예. 전공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 안에 예. 설명 그 18번 테이프에 보면 그런 게 좀 나오는데 예. 그때 테이프를 복사해가 주시더라고요. 예. 비디오 테이프만 저는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 그렇죠. 예. 전공을. 또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좀 학부모들이 계시다 보니까 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리고 전공 예. 전공 부분은 제가 전공을 그러면 직업론에 어디 집어넣어가지고 전공을 한번 같이 다루도록 해야겠네요. 직업론하고 전공하고 그 전공 연결성하고 뭐 직업론하고 같이 다루면 되니까 그 부분이 프린트물을 그때 추나추동을 하신 분들은 나눠드린 분들도 있고, 예,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막 좀 뒤섞여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좋습니다. 그걸 올려놨습니까? 예. 예. 그 내용 그럼 보셨죠? 보기는 봤는데 예. 근데 그게 왜 연결고리가, 왜 이 전공은 이렇게 가느냐. 그거를 이제 연결고리를 그러면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같이 집어요. 그래도 직업론 하면서 전공하고, 예. 말씀 여쭤봐도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랑 예. 뭐 간지적으로 가면 그렇죠. 글자 하나 하면 거의 밑에 지지는 다 안 나옵니까? 그렇죠. 자동방으로.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길어지더라도 네, 오히려 조금만 편안하게 듣고 훈련한다. 가빌주가 명주 안에 오가 있으면 어떤 작용, 길작용, 동작용, 기본작용 무엇, 이렇게 아예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냥. 정리해놓고, 오 있네, 이러면 오 있다고 딱 떠들면 돼요, 그냥. 그래, 지금은 안 그런데, 막 두고 보면 된다. 네,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듣기도 좀 편하고, 요 방식이 좀 듣기도 좀 편하고, 또 실제로 뭐냐면은 글자마다 차이점들 있죠. 차이점들을 좀 섬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똑같은 게 작용이 하나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 작용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의 차이를 사실은 섬세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 뒤에 이제 직업론을 아주 좀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 될 때, 이럴 때에 뭐 어떤 식신을 쓰느냐, 어떤 식신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기다가 물상을 조금 볶여주시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신살까지 사실은 우리 직업론에서 그 사람의 직업, 그러니까 직업 부분에서 연결해가지고 갈 때에 저 사람이 사식신을 쓰기 때문에 어떠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저 글자 옆에 간섭자가 무엇이기 때문에 어떠하고, 그 다음에 12신살로 저게 뭐냐면 역마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적으로 이제 논리를 써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능숙해지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 저는 뭐냐면 정말로 이걸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쓰는 어떤 논리를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사람 직업이 요 안에 딱 걸려있다. 이게 한 개 아니면 두 개, 최대 세 개, 이게 안에 딱 걸리겠는데 그 답을 다 말을 사실은 이제 해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꿈과 희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답은 딱 그 안에서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자신감이 있어지면, 막 그냥 그걸 갖다 그냥 니는 첫날 만날 해봐라. 이게 여기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주면요. 진짜 도사님 소리는 듣는데 손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을 내려놓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안 쉽겠나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가공을 하면서 팔자에 사실은 자기가 목표하는 부분을 조금씩 터치를 해나가면서 결국 적어 나가는 게 이제 결국 그 사람이 이걸 써서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줄까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알아서 수위 조절을 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해보자 하는 거 접근해가지고, 저런 케이스를 놓고, 하나하나씩 그냥 그 자체가 공부고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가장 그 유용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유년도 제가 물론 앞부분에서 이제 유년을 갖다가 다루게, 물론 12운성 이런 거 다 아시니까, 12운성적인 어떤 견해하고 신살적인 견해하고 그 두 가지를 매칭해가지고 보는 어떤 방법들을 개론적으로 한번 다루고, 실제 유년에서 이제 어떻게 말을 이렇게 풀이해서 갖다 붙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보면 그 자체가 뭐냐면 공부면서 바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한테 빨리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수업이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예. 3주차는 막 질이 없이 선생님이 착 가는 거로 하지. 그렇죠. 1주에서 그렇죠. 3주차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4주차에 이제 정리를 한번 싹 해보고, 질문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제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뭐 수업 진도를 지금 뭐 넣어서 만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명리로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주팔자 자체만 여러분이 너무 매여서 어떤 점사의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더 큰 좀 훈련이나 생각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의 어떤 운동이나 속성이나, 앞으로 발생할 뭐 징조를 읽어내는 것이 전부 비유치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유치상의 하나의 좀 고정된 소스가 사실은 명리고, 그날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참새가 2마리가 울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일하고 자꾸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 연결고리를 자꾸 만드시다 보면 그날의 일진이 갖는 속성 때문에 그날 오는 손님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걸리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날 하루하루 일진을 볼 때, 오늘은 무슨 날 을미죠, 을미. 그죠? 을미 맞습니까? 오늘 일진이. 그럼 을미의 지금이, 갑신의
을류시쯤 되겠죠? 을류에서 병술로 들어오는가요? 을류. 되게, 요날의 기본 속성, 을미의 기본 속성을 항상 머릿속에 사실은 떠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떠올려가지고 오늘 발생할 수 있는 속성. 그 다음에 이 글자와 요 글자와의 관계 있죠. 그 관계에 의해서 저 미의 뜻이 채워지느냐, 조건부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이렇게 자꾸 따져서 그 시간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서로 그 사람이 묻는 바나 대화하는 바 이런 걸 갖다 챙기시면, 그러니까 거의 답은요, 여기 다 있거든요. 네, 여기에요. 이게 지금 유시는 뭐냐면, 저 미의 뜻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지금 유시면 7시 반 정도까지 유시 오죠. 이제 유시 넘어가면 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미하고 유의 작용 때문에 유의 뜻도 채워지지 않고 미의 뜻도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 없다는 뜻이거든요. 결론 없는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7시 반까지가 결국은 결론이 없다 이거예요. 결론이 잘 안 난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시작이 되고 가까운 결론이고, 이게 이제 먼 결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과 끝이 다른 모양으로 간다. 다른 모양으로 간다. 이것을 미리 전제해두고 그 시간에 딱 명리적으로 그 결론을 갖다가, 저 사람이 하나는 만족하고 하나는 만족치 못한다 이거죠. 그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미 자체의 그 신살로서 뭡니까? 백호대살 아닙니까? 백호대살이라고 하는 신살 자체가 강한 압력을 줘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도 강한 압력이고, 그 다음에 축구 본다고 전부 뭐 야구 본다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것도, 그죠? 강한 압력을, 그러니까 압력에 그 기운에 눌려져서 만들어지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유치상을 이제 간지적으로도 여러분이 자꾸 훈련을 해보면 그 명조 안에 있는 것의 어떤 여러 가지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봐도 사실은 답이 거진 다 걸려있다 이거죠. 답이. 왜 이날 이 시에 왔느냐. 우리 기문에서 이제 단시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저 글자에 을미일의 병수실은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미일날 채워야 될 일이나 용도가 막 지금 막 뭐냐면 외부적인 인자에 의해서 막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의 인자가 발생해 있는 시간에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고 몸을 바꾸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간에 이미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전제해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를 써먹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재로 써서 오늘 자기가 다루는 물건이다. 그럼 이걸 내가 팔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뭐가 따라온 거예요? 개가 물고 왔죠, 그죠? 그래서 요 물건을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된다? 그냥 판다, 수리해서 판다. 수리해서 팔아먹을 상황이 생겼다. 즉 포장지라도 찢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포장지를 씌우든지 포장지에 테이프를 발라서 수술을 하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놈이 물고 있으니까 요 글자의 뜻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올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날 일진하고 시간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 보셔야 돼요. 그 훈련만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날 뭐 무슨 띠 남자가 문점하러 왔다. 그럼 이 사람이 만족한다, 만족 못한다. 생각을 바꿀 것이다, 못 바꿀 것이다. 계속 치고받고 기만 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결론이 더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운명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감동을 자기들이 받고 못 받고가 그 순간에 서로 몰입된 논리가 쓰여지느냐 아니냐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수영장 와가지고 산 이야기 하면 재밌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럼 수영장이면 수영장 논리만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공감을 이제 해서 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적는 건 또 엉뚱하게 적는 거예요. 앞으로 테니스를 내려. 이렇게 될 거다. 그럼 그때는요, 분명히 같이 이렇게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기억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의 함수에 걸려있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에 걸려있기 때문에 대화는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거 막. 근데 글은 뭐냐면 10년 뒤 거 쓰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뭐냐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아마 미시인가 그럴까, 미시. 그러니까 이 미가 뭐냐면 안일미자잖아요. 안일미자. 안일미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미완, 완결되지 않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미완의 모양으로 갈 거던데, 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생일도 엉뚱한 거 부른 거예요. 자기가 70 몇 년생이었죠, 아까? 72년생인데 밖에서 74년생으로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실컷 풀이 다 해놓고 일부러 그 다시 만세를 봤더니 왜 팔자가 안 맞아 이러면서요. 만세를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그래서 만세를 기록이 잘못됐는데 다시 날짜도 보고 내가 또 보냈고 아니야 이러면서 작년이 좋았을 리가 없는데 왜 좋다고 하지 그때는요. 그럼 무슨 일주였냐면 그 74년생으로 보면 갑자일주예요. 갑자일주. 갑자일주에 작년에 술의 공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식신 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봐야 그냥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그 변함없는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겨우 지나가는 운인데 좋았다 이거예요. 작년에 설마 이러면서 그럴 리가 없어 이날 그래서 제가 다시 보고 그대로 쭉 적은 거예요. 그러면 뭐 이때에 결국은 이제 뭐 문서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잡음으로써 결국 현금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돈이 들어왔다가도 결국 묶인다. 그런 줄 알고 그 결론을 내고 쭉 적은 거예요. 막 그냥 앞으로 몇 년치를 적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이렇게 궁합 맞추는데 보니까 자기는 범띠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컷 다 보고 꽝 내버린 거지. 그래 다시 72년으로 이제 고치면서 밖으로 나가서 좀 뽑을 때가 기다려고 또 그 다음 손님 받고 있는데 다음 손님 또 뭐냐 미시에 걸리니까 선생님이래도 나는 이거 봐도요 절대로 나쁜 말로 안 보이거든요. 다른 거예요. 아 그래 보이네. 거기 좋은 말이 어디 있노? 그 좋은 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다 발전한다 말도 없는데 자기는 그걸 좋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직업 변동, 뭐 활동 무대 변동이 온다 이러는데 이걸 자기는 뭐냐?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니까 그걸 변동이 오면 좋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 발전한다 써놨나 발전 변동한다 써있는 거니까 그렇네 이러면서 이게 서로 뭐냐면 미완의 결론을 가지고 결국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절대 좋은 말이 아니다. 변동을 한다는 말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 그러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왜 나는 자꾸 좋게 보이냐 이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미완 완성되지 않은 모양새나 기운 속에 결국은 실제로 사주팔자는 여기 놔놓고 이화기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몇 번이나 읽어봤대요. 읽어봤는데 참 좋게 느꼈다는 거예요. 변동한다 이 말이. 그런 것처럼 그날의 일진의 어떤 기본적인 작용은 누구나 다 그 시간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왜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사실 머릿속에 따로 하나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훈련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물론 그 자체도 이거 자체를 자꾸 해보는 것도 여러분이 신살로서 해볼 수도 있고 또 뭐 신살 말고도 글자 자체의 뜻으로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죠. 거기에 능통해지면 사주 감명도 사실은 막 마음대로 능소능대로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이고 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부터 사실은 먼저 내놓고 할 수 있고 결론은 먼저 내놓고 그런 걸 여러분이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뭐냐면은 뭐 더 나은 뭐 버전 더 나은 버전 이렇게 이것만 찾아다니면 결국 뭐냐면은 그게
말 그대로 그 강의실에서 태권도 8단이 나온다니까요. 강의실에서. 그래, 저도 태권도를 배웠으면 자기 1단 정도 조금 뭘 안다 싶으면 아무나 잡고 막 질러야 돼요. 막 질러가지고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면서 거기에 이제 내가 프로로서 뭔가 책임질 수 없는 건 내가 보기엔 그렇다. 이런 전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전제를 주고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배워가지고 보러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다. 보는 중에 태권도 7단 되고 8단 되고 올라가는 거지. 뭐 다 여기서 싹 다 9단까지 뭐 이렇게 초식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 길거리 가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뒷골목에서 주먹질 잘하는 사람한테도 KOP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냐면 실제 실관을 많이 해서 트레이닝을 해줘야 결국은 여기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제일 좀 쉽게 빨리 가는 어떤 방법이 이 방법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한 중급 정도의 그 단계에서 요것만 달달달 외워도 됩니다. 요 부분만 사실 달달달 외워가지고 써먹어도 대충은 뭐 줄 세우는 데는 막 이상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맞춰놓고 이제 근데 왜 맞았지? 분명히 배울 때 그래 내가 써먹긴 써먹는데 이게 왜 맞았지? 이러면 이제 슬슬 또 그죠? 그때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게.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뭐 어떤 양적으로 많은 걸 이렇게 채우는 게 사실은 목적이라기보담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막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어나갈 거니까요. 조금 이렇게 이제 실력 있는 분들은 좀 지루하겠죠. 지루할 수도 있는데, 뭐 메모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쭉 정리해 놓으셨다가, 그걸 갖다가 자꾸 써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뭐 우리 무슨 반 한번 뽑을 때 시험 쳤었는데, 어느 분이 뭐냐면 막, 제가 강의한다라면 강의를 10년 전부터 모든 강의에 다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결국 그분이 시험에 떨어졌다니까. 우리 이 반 들어오는 시험 있잖아요. 이랑 비슷한 우리 시험을 전에 우리 마스터스 반인가? 그거 할 때 시험을 쳤던 하여튼 시험을 한두 번 쳤었는데 결국은 딱 이런 단계죠. 이런 단계. 이분은 완전히 막 끝까지 나는 머리로 해결한다. 끝까지 머리로 해결한다 이래가지고 결국 시험 쳤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실관의 힘이거든요. 실관의 힘.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확실하게 때려봐야, 그죠? 기억이 손끝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때리면 되고 이런 정도의 강도면 된다가 이게 자기 몸에 체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체득을 이렇게 하는 데다가 시간을 사실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다 배워가지고 할 거다. 이거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거라도 부지런히 봐가지고 어떤 연결고리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보통 한 500명만 넘어서도요 자기 간법이나 틀이 좀 짜져요. 짜지고 그 다음에 한 3,000명 정도 되면 자기가 뭐냐면 잘 못 배운 도구라 하더라도 그거는 잘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으로 치면 씨름에서 막 안다리는 잘 걷는 거예요. 안다리. 다른 건 못 맞춰도 이건 맞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케이스는 막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훈련의 효과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까지만 딱 넘어가면요. 이렇게 뭐 눈 하나 감고 봐도 되고 뭐 이렇게 뭐 발로 봐드릴까요 해도 되고 사실은 그 정도로 봐지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요 논법을 갖다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걸 가지고 무조건 써보시라 이거죠. 그래서 공짜로라도 사실 봐줘야 돼요. 사실 공부 처음에는 손님한테 배우거든요. 손님한테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메모를 갖다 해뒀다가
아, 이게 왜 그 사람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화장실에 붙여놓는 거죠. 화장실 딱 붙여놓고, 거기서 탁, 이제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운명적인 특성이 일어났는가. 그 한 10대 번 하다 보면 이제, 눈이 좀 팍 트이게 돼 있고, 또 이론적으로 자기가 정리가 되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뭐냐면, 이 글자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있잖아요, 범위. 요런 상황일 때는 요 케이스 안에 일이 일어난다. 그걸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그건 좀 되게 대가라는 분들도 이제 정말로 뭐 마치기를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그걸 아주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상관을 만났다. 자, 상관을 만나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작용이 좀 더 강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이 상관의 이런 작용이 좀 더 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카드를 꺼집어내서 이 사람에게 해석의 논리를 쓸 거냐. 그걸 고민하는 거지, 대강의 결론을 몰라서 고민 안 한다니까요. 대강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일진보문 나와 있는데, 뭐. 일진보문. 그러니까, 을미일날 남인이 물으러 왔으면, 어떻게 해요? 만족하며 갈 것이다. 대충 만족하며 갈 것이다. 원래 날도 미적미적한데, 그죠? 결국은 뭐냐면, 남자가 뭐예요? 간지상으로 순서에서는 우리가 음을 만났지만, 그것도 삼합운동회에서 결론은 뭐예요? 목운동으로 결국 귀결되니까, 그 순간에는 자기가, 그렇구나 했다가도 돌아서가지고는, 글쎄, 내가 이게 진짜 답을 가져가는 건가? 이렇게 하는, 그죠? 그래서 결론을 완벽하게 잘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 간다는 거죠. 암만 내가 잘 봐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다고 이야기해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간다니까요. 그런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좀 더 해당하는 케이스를, 해당하는 그 딱 적확한 거를 갖다가 집어주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왜 틀릴 수도 없느냐? 어차피 뭐예요? 틀릴 수도 없고 완전히 맞을 수도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날의 일진에 의해서 또 그날 그 시에 의한 귀결로 딱 보고 귀결로 두고 그다음 팔자 감명을 이렇게 자꾸 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제일 첫날 제가 말씀드려야 이게 있어요.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깊이 좀 새길 것 같아서 이거 맨 마지막 날 다시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뱀날 보러 온 어떤 일의 어떤 속성, 그다음 그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운동성이나 경향성, 그날 또 마주치는 사람들의 계급장,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안에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저걸 다루면서 한번 우리가 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걸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날 이렇게 더 확장해가지고 연월 일시 요것만 잘 두고도요. 그날 일진이죠, 일진. 일진과 시간을 두고도 오늘은 대강 어떤 사람이 올 것이고 어떤 말을 듣고 가겠구나. 그럼 거기에 이제 자기 일진이 있죠. 자기 태어난 그 일주하고의 관계. 이것만 더 섞어 여면 그렇게 볼 필요 없다니까요. 팔자는 뭐라고 적어요? 팔자 안 적어도 됩니다. 사실은 안 적어도 되고 자기하고 인연법만 알면은 이미 답은 딱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알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아무렇게나 말해도 맞게 돼 있다. 아무렇게나 말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도 뭐 다 실관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팔자를 더 간지를 잘못 뽑은 거야.
해가 한 해 바꿔가지고 달도 틀리고 날도 틀리고 이래가 팔자 이래가 쫙 해주는데 10개 중에 9개만 기똥차게 쫙 잘 맞는 거라. 그래가 뭐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 한번 좀 맞춰주세요. 옆에 사람 적는데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적은 거예요. 그때 응급 조치가 그죠? 새로 뽑아가지고 그죠? 적어놓고 수술하는데 이걸 가짜를 적어놓은 거는 진짜를 적어놓은 거는 그날의 결론은 거의 같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 일종의 우주 인력이라는 거죠. 우주 인력. 그날 그 자리에 자연의 운동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들고 자기가 그런 결론을 얻어가도록 우주 인력이 이렇게 쭉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거듭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걸 안 하면 진짜 대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아까 같은 얼마나 성질나요? 한참 풀이 다 해놨는데 풀이 다 했는데 70이 되면서 아이고 또 속으로 이제 또 양에 걸렸구나. 양은 역시 가짜다. 근데 그 미시에 역시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짜증을 안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막 성질을 막 팍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질 안 부리고 아이고 얘 어쩝니까? 뭐 또 그 다음 줄에 또 다시 서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막 우리가 그 명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더 크게 아우를 수 있는 큰 어떤 비유치상의 논법을 이렇게 우리 좀 터득을 갖다가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한번 뭐 하여튼 달려봅시다. 아무튼 또 뭐 다른 거 뭐 편안하게 뭐 이 주제에 상관없이 뭐 더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좀 질문 받고 선생님 강의 예. 뭐 이렇게 오랫동안 듣는 것도 아니고 예. 책을 좀 읽고 그냥 강의 좀 듣고 조금 그런 수준인데 예. 강의를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섞여서 이제 이 강의에 참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이쪽 논리로서 막 그냥 달려버리면 거의 뭐 한 두세 달 뒤에는 또 한 절반으로 막 그냥 꽈락짜들 나오고 이럴 것 같아서 언제 들어도 그 위치가 파악되도록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들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바쁘시면 이제 본인이 이제 좀 논리적으로 요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되어 있으신 분에 맨 마지막 요 한 주만 오셔도 되죠, 사실은요. 마지막 주 한 주만 오셔가지고 딱 선머리로 들으셔도 됩니다. 바쁘시면. 근데 가능하면 이제 좀 아직은 막 배울 애들 이렇게 너무 많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다 들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작은 주제도 좋으니까 작은 주제라도 뭐 이렇게 좀 질문하시죠. 제가 왜냐면 자꾸 대화를 해봐야 이 강의가 좋은 게 아니고요. 청강생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제목이 제트엔진 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트 엔진. 예. 진짜 달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달달달 하면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달달달.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예. 한참 있어야 이게 보거든요. 그- 제트엔진 달면 빨리 그러니까 제가, 이쪽 논리를 이렇게 크게 확장시키는 것보다, 막 그냥 갑이 살을 보면, 기본작용이 이거거든요. 흉작용 이거거든요. 기혈작용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년에서 만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좀 흔히 제가 이론적으로 깨뚫고 있는 건 좀 지겹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니까. 들어두시면서 정리는 잘 되겠죠. 이걸 달달달 좀 외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거든요. 우리 명리적으로 뭐 좀 잘 본다 안 보다도 사실은요. 제가 제 관련된 글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스피드 이야기죠, 스피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사주명리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 중에 막 선생님 많이 바꾼 사람들 많아요. 막.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칼 바꾼다 이라거든요. 이쪽 바닥에서는. 그러면 우리 프로도 마찬가지, 프로 업계에 있는 프로끼리도 이래가지고, 와, 서 선생,
이런 논리 봤나? 이러면서 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책 봤나? 이러면서 야, 이래 보는 논리가 있다. 이러면 그래, 그래, 괜찮네, 이러면 내가 이번에 칼 바꿨다. 그래, 막 이동안 배운 거 내가 싹 다 버린다. 이 논리로 막 가겠다. 이게 거의 칼 바꾸는 건데, 그렇게 칼을 엄청나게 많이 바꿉니다. 칼을 갖다가 이제 공부 좀, 왜냐면 애살 있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칼은 막 여러 종류의 어떤 칼이나 논법은 잘 가지게 되는데, 정작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을 자기가 빨리 결론을 못 지우는 거예요. 예. 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정작 현장에서 자기가 그 파괴력을 못 가지는 거죠. 그 보통 이제 이렇게만 해도 먹고 살아요. 칼만 많으면. 예. 칼만 쫙 많으면 손님들한테 칼만 구경시켜주잖아요. 자, 그럼 앞에 수료증 이래가지고, 예? 수료증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거 다 붙여놓는다 막 이래가지고, 그죠? 예. 저 글자 적혀 있는데 가보 상관하고 을사 상관만 하나 해드리지. 아, 이게 다 얼마나 차이 많이 나느냐면, 예. 아, 그래서 제 이야기 정리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칼제비 말고 대가들은 뭐냐면, 칼을 안 쓴다는 거죠. 이게 햄머를 쓰는 거예요, 햄머.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와도 햄머로 때리면 꽥하고, 그죠? 뭐 돼지가 와도 때리면 꽥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논리나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점들에 가서 그걸 집중적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스피드. 그러니까 태권도 구단도 태권도 첫날 배운 사람한테 한 방에 죽는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태권도 구단 주먹보다 더 빨리 때리면 이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태권도 이거 배울 거 없이 그냥 이거만 빨리 달리는 것만 한 사람이 태권도 구단 주먹 날라오기 전에 먼저 날라가보니까. 그렇게 그게 결국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번에 해드린 강의도 마찬가지로 갑이 우리가 살을 봤을 때 식신, 똑같이 식신이잖아요. 그죠? 또 똑같이 식신이라고 하는 논법을 쓰지만, 실제로 그 사화를 식신으로 쓰는, 저걸 뭡니까? 활동 무대 밥그릇, 그죠? 자기가 논리 펴내는 건데, 사는 뭐가 있다? 힘이 모여있죠. 그죠? 힘이 모여있으니까, 갑일주가 살을 써서 식신을 쓸 때에는, 규모가 크거나, 위험한 물건이거나, 속도가 빠른 물건이거나, 폭발물이거나 이런 것들을 결국 다루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오를 본다는 것은 뭐 이런 독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 자리 위치는 어떻게 돼요? 오가. 예, 양극해서 이름이 생하는 자리죠. 오시가 되면 뭡니까? 해가 그죠? 중천에 떠가지고 양극해서 음이 시생하는 자리인데, 그 위치 자체는 어떤 편향성은 많이 몰려있다. 그죠? 편의점 몰려있는데 결국 위험한 물건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주변의 간섭자를 봐서 어떤 사물이겠다, 어떤 것이겠다.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이걸 음식이라 친다면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게 뭐예요? 살을 쓰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어지간히 뭐 맵기는 매운데 죽지는 않는다. 편향성은 발생했는데 독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그 두 가지 차이, 이런 걸 기본적으로 놔둬야 되고, 또 실제 운에서도요, 이 해가 와서 살을 건드는 경우하고 자가 와서 오를 건드려서 변성되는 것, 변성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다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모양새가 다르다. 그래서 뭐냐면은, 해가 와서 살을 충할 때하고 자가 와서 오를 충할 때의 그 양상, 모양,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충 왔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섭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간섭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간섭을 내는 자가, 신이나 뭐 유나 축이나
이런 것들이 간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인이나 미나 이런 것들이 간섭하는 거고, 그 간섭자에 의한 왜곡도 달라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상적으로 일단 다르다라고 해놓고 접근을 서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같은 뭐 물론 총에 의한 공통점은 있지만 그 사람의 현상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르다라고 전제를 해두고 해석을 해나가야 가장 그 사람 케이스에 딱 적합한 모양새에 딱 부합되도록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갖다 쭉 다뤄보고, 사실은 이제 직업론에서 이제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어떤 직업이나 행위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 분명히 이 직업 안에 있다. 이걸 갖다가 미리 이렇게 그 갈파를 해놓으려면 사실 저런 논리들을 계속 사실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진술충미의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진술충미 해석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진술충미 해석. 그게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이 여기 뭐 진이 식신이다 이랬을 때 요 진이 변성될 수 있는 요소 있죠. 변성될 수 있는 요소를 다른 글자가 와서 명조 내에 와 있을 때 하고, 그죠? 운에서 올해 잔영이잖아요, 그죠? 운에서 와 있을 때 하고 확실하게 변성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변성된 모양새에 대해서 그걸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쭉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훈련을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모르겠으면 그거 들고요. 내가 뭐 병진일조가 뭐 그냥 병진일조이라면서 진을 봤으니까 쭉 읽으면 돼요. 쭉 제가 옛날에 이제 하도 이분은 이제 명리적인 지식이나 이게 좀 너무 짧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뭐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제가 일주론을 그때 몇 페이지 써드렸냐면 700몇 페이지를 아예 만들어드렸다니까요. 그 책을 어디에 뭐 누가 돌아다니고 있을 건데, 일주론을. 그게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게. 한 700페이지를 써가지고. 그냥요, 오면 일진만 찾아가지고 이 일진대로만 읽어주세요. 근데 막 이분들 손님 줄 서는 거예요. 줄 서가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고 있는, 지금은 이제 그 무슨 암자 비슷한 데서 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아예 외우는 거, 이제. 하도 많이, 그죠? 경인일조 왔네. 이러면 경인일조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하는 거예요. 뭐 대운 필요 없고, 뭐, 그거 필요 없고. 근데 이제 하도 오래된 답답해서 이제 본인은 답답해 하고 해서 제가 그런 방법 써드려봤는데, 뭐 대성공작이 됐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진만 자기 그냥 일주만 다 뽑아라. 그러면 경신일주 이라면 부부는 어떻고 뭐 직업은 어떻고 또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쭉쭉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해결했는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확장해가지고 갑일주가 5 있고 진 있고 4 있으면 뭐 되느냐. 그럼 진의 작용력, 5의 작용력, 4의 작용력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두고 그 관계에서 이제 변성되는 걸 갖다 우리가 훈련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직업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든 뭐 일이든 이런 운명적인 게 이게 딱딱 제한된 틀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거짓말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잘하면 이까지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 간다. 이런 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제가 초창기에도 많이 빠지는 이제 함정들이 그런 거죠. 결론을 너무 빨리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받아들이긴 하더라도 10년 걸리죠, 10년이에요. 10년 뒤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누구시면, 옛날에 제가 봤는데, 줄 서 있어, 줄. 근데 뒤에 사연을 들어보면 10년 동안 물을 올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대, 그 순간에.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보자. 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도 뭘 해드려요. 어떻게 해요? 좀 쉬었다가 너무 섭섭하니까 하나 테마 정해가지고 그럼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